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MG솔루션스라는 회사의 대표 박지현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아직 대학생이에요. 왜냐하면 8년 전에 멋모르고 창업했다가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때 8년 전을 생각해보면 진짜 막막했어요.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맨날 후회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과제, 조별 발표, 시험을 보는데 일하는 법을 배워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후회가 많았고 8년이 지난 지금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강연이 끝나고 후회는 좀 덜 하고 성장은 더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건 분명한 의도와 함께 일하라 라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란 그 일이 끝나고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가 돌아오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함께 일하라란 그 의도를 기준으로 삼고 일의 시작, 중간, 끝까지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며, 문제 생기고 고민이 생기면 의도한테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이건 저희 조직이 일하는 방식인데요. 모든 회사가 이렇게 일하진 않아요. 참고상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일해요. 먼저 분명한 의도를 세웁니다. 그 일이 끝나면 누구에게 어떤 가치가 생기는가에 대한 답을 적어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저녁 먹기라는 의도를 세워요. 근데 빠진 게 있죠? 어떤 가치가 빠졌어요. 만약 진짜 의도를 여자친구 저녁 먹기로 설정했다면 방안은 수만 가지예요. 그냥 앞에 편의점 가서 도시락 까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의도를 분명히 하면 여자친구랑 저녁 먹어서 여자친구 기분이를 좋게 하기로 끝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수십만 가지 방안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일단 먼저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저녁 메뉴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남자친구의 착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갈 예쁜 장소에 있는 식당을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조사했다는 걸 만나기 전에 알려서 사랑받고 있음을 안내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의도가 분명해지면 방안도 분명해집니다. 다만 방안을 준비하실 땐 아는 것, 모르는 것, 그리고 추정하는 것 세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는 건 지금도 그런지 체크해봐야 되고요. 모르는 건 알아야 되고 추정하는 건 확인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한식 좋아한다고 100일 때 청국장 먹으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방안에서 그 세 가지를 체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방안이 설정이 되게 되면 실행을 하나씩 하시면 돼요. 시간 순서대로 빠진 게 없는지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의도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하시면 됩니다. 여자친구 기분이가 좋아졌는지. 그리고 검증을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여자친구 기분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됐던 거 계속해야 될 거고요. 도움이 안 됐던 거 그만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적어도 다음엔 확률적으로 그 여자친구 기분이를 좋게 할 성장을 합니다. 전 이걸 성장이라고 불러요. 이게 안 움직이는데. 네. 그래서 실제 일의 사례로 좀 들어가다 보면 지금 잘못된 사례예요. 불분명한 의도의 사례인데 2020년도 채용기획안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그 당시 시절은 의도도 아니었고 목표였어요. 2020년 12월까지 영업인력 채용하기. 뭐가 빠졌죠?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력이 빠져 있어요. 다른 말로 의도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이렇게 불분명하면 채용 공고 또한 불분명해지고 어떤 조건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도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는 이렇게 올렸어요. 열정 있는 사람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죠? 그리고 일단 공고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력서 검토를 하겠죠?
근데 이력서 검토를 할 때는 기준이 없어서 그냥 재밌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보겠죠. 대화가 재밌으면 채용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채용 후부터 발생하는데 그 채용된 사람과 일을 하다가 아 하면 해야 되는데 아 하면 인마가 날라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님 이런 방식으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왜요? 전 저만의 일하는 방식이 있는 걸요? 왜 저한테 그걸 강요하세요? 또는 누구누구님 이 일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왜요? 전 그 일을 하고 온 거 아닌데요? 싫어요. 진짜 머리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건 저만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직원도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얘는 뭔데 나한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지? 왜 원래 말이야? 왜 달라? 또는 내가 고수하는 좋은 방식이 있는데 왜 바꾸라 그래? 이건 저의 문제였던 거예요. 의도가 불분명했으니까. 채용이라는 일이 끝나면 누구에게 어떤 가치가 돌아오는가가 불분명했으니까 채용 공고 또한 죄송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불분명했으니까 채용 조건도 불명확했던 거고 그럼 면접 기준도 없고 이력서 검토 기준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채용 공고도 불명확해져요. 그럼 그 채용 공고를 보러 온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상상에 맡기면서 기대하면서 회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분명한 의도는 지원하는 사람과 채용하는 사람 모두가 기분 나쁘게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저희 조직이 구매 결정권당 영업비용이 내 기존보다 30% 이상 감소했으면 좋겠다. 그 일, 기존 마케팅 담당의 육아휴직 기간이 없어도 영업팀이 잘 돌아가고 기존의 가치가 계속 생성되고 결제권당 영업비용이 더 낮아지게 하는 새로운 마케팅 담당자를 모신다. 이렇게 의도가 불분명한 걸 좀 길게 명확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다 넘겨주시죠. 당연히도 해야 할 방안이 명확해졌어요. 애초에 이런 사람이 지원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공고에 대한 문구가 되게 정밀해지고 명확해지고 더불어서 어떻게 검증할 건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에는 기존에 한 페이지였던 게 지금 7페이지가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일해주시면 좋겠어요.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이런 특성 있는 사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채용 과정 좀 편한 건 채용 후에 강요할 수 있어요. 보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엔간히 그런 사람들만 와요. 이 채용이라는 프로젝트가 구직하는 사람들 그룹이랑 채용하는 사람들 그룹 이 두 가지 그룹이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거든요. 그게 채용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채용 분명하면 하면 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채용을 의도를 가지고 검증을 해요. 결국 그 사람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의도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면 되니까 그 다음 복귀를 하고 회고를 합니다. 이 의도를 달성하는데 잘한 건 계속하고 못한 건 하지 말고 그리고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다른 말로 이 채용은 할 때마다 개선돼요. 저희 조직의 채용 시스템이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분명한 의도를 세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불분명하던 조직의 의도를 바로 세웠고요. 그 다음 조직의 운영 방식을 만들었어요. 더불어 채용된 이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서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제품이든 영업이든 마케팅이든 모든 것들은 가치 위주로 생각하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일 끝에는 회고를 통해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일한 건 2023년도부터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직은 성장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한 의도만이 이걸 만든 건 아닐 테지만 그 단초는 제공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이 시간을 이 강연에 사용하신 의도가 뭐였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박지현이었습니다.